자, 주간 모의고사 10회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즌 1의 마지막 회죠.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10개의 모의고사 풀이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게 시국이 3월 모의고사가 제때 이루어지는 시국이 아니어서, 원래 우리가 이제 10개가 딱 끝나면 3월 첫째 주가 딱 돼서 이제 딱 준비된 마음으로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우리 목표였는데, 이놈의 코로나 시했기 때문에 이거 다 미뤄져가지고. 자, 어쨌든 우리 마지막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교육청에서 뭔가 나오겠지, 그지? 그거 준비하면 되죠, 뭐. 자, 14번부터 가볼게요. 14번, 은근히 근데 14번 많이 틀렸대. 그죠? 14번은 어렵진 않았는데, 어쨌든 준킬러로 넣을게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별거 없죠, 그냥 계산 문제였죠. 그래서 15번은 B킬러. 그 다음 16번 어땠습니까? 16번. 16번도 이거 그냥 항등식 개념만 알면 되는 건데, 그치? 지금 거기 니은하고 디귿에서 K값에 관계없이라는 말 때문에 주어진 식을 K로만 정리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거만 알면 뭐 어렵지 않은 문제여서 16번도 B킬러로 넣겠습니다. 길이디 문제여서 준킬러로 넣고 싶은데 그냥 개념이 그 항등식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평가해주기가 약간 좀 그랬어.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도형 문제여서 요거 좀 뭐 괜찮은 문제긴 한데, 근데 보조선 긋는 거 한번 연습할까요? 17번 여기다 넣죠. 다음 18번은 자연수 순서상의 개수였기 때문에 그냥 노가다였죠, 이거. 하나하나 그냥 쭉 나열해야 되는 문제였어,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저 언급은 하고 갈게요. 별거 아닌데, 그래도 자연수 조건 나왔으니까. 19번. 자, 19번 문제. 그리고 최단거리, 그 길이 최소 문제. 그리고 20번 문제는, 근데 사실 20번 문제는 이제 안 해도 되죠? 그치? 이거 너무 많이 본 문제여서 그냥 그래프 그리는 문제잖아요. 이거 B킬러로 뺄게요. 이거 학교 시험에나 나오는 약간 그런 문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 빼고요. 21번도 오늘은 킬러 문제 역할을 못했어. 그래서 21번도 준킬러로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근데 아까 26번은 왜 이렇게 오답 체크를 많이 한 거야? 이걸 왜 틀린 거야? 이거 그냥 교점 다 구하는 문제 아니었어? 숫자가 더러워서? 뭐 그럴 수는 있어요. 16번 B킬러입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뭐야 이거? 집합 문제는 너무 쉽지, 그지? 그 다음에 28번 문제. 28번도 뭐 그냥 언급만 잠깐, 어렵진 않은데 소재가 많이 나오는 소재니까. 그리고 29, 30도 계속 다 그냥 준킬러로 넣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딱히 킬러 문제라고 할 만한 녀석이 없어. 그래서 나머지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14번부터 갈게요. 자, 마지막 회니까 우리 이제 그동안 수고들 했어. 우리 이제 시즌2를 이게 좀 약간, 이게 원래 시즌1이 끝나면은 그 시즌1 마무리되는 3월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6평을 준비해서 또 가자 막 이제 이래야 되는데, 6월 모의고사 준비해서 가자 이래야 되는데 3월 모의고사가 기약이 없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허탈한 거 있지. 그 딱 끝났는데 뭔가 허탈한 이런 느낌이야. 걸러 가진 않겠지, 설마. 우리가 준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자, 봅시다. 자, 좌표평면 위에 1, 마이너스 1 하고, 자, 1, 마이너스 1하고 4, 3이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B. 그리고 1, 마이너스 1, 이 자리에 A가 있다. 자, 이렇게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선분 A, B와 만나는 원.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원을 여기다 이제 내가 그릴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원을 그릴 건데, 다른 조건은 없고 그냥 A, B하고 만나기만 하면 된대.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는 뭐 원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관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원의 중심을 P라고 한다 그랬거든? 원의 중심.
자, 원의 중심의 좌표를 내가 P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나한테 원한 건 OP의 길이의 최대값이랑 최소값.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원을 그려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니까 사실 최소는 고민할 거리가 없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 우리가 어차피 원하고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의 거리의 최소는 중심까지의 거리에다 반지름 빼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랬는데 그 원이 얘랑 제일 가까이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니까 이렇게 크게 그리면 안 되겠다. 아, 좀 작게. 요 길이가 지금 얼마야? 요게 지금 1이고 요게 마이너스니까 이 길이가 지금 루트 2란 말이야? 루트 2보다는 좀, 루트 2보다 좀 크겠지? 지름이 지금 2가 될 테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거니까 조금만 더 크게 그리면, 뭐 이 정도가 될까,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가 있을 때, 중심까지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중심은 뭐 요 정도 있겠지. 그럼 결국에는 이 길이가 최소겠죠, 이 길이가. 이거보다 더 짧을 수는 없잖아. 어디에 있다고 해도. 그지? 그래서 이 길이는 지금 요 점에서부터 여기 접할 때니까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빼주면 되는 거고. 이게 최소의 거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최대는 어차피 저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좌표평면의 중심, 요 0,0. 이 원점으로부터 제일 멀리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제일 멀리가 있다는 건 뭐야? 원이. 요 끝에 이렇게 닿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죠? 요 끝으로 닿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요 끝에 닿았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다가 얼만큼만 더 가면 돼? 1만큼만 더 가면 되는 거지. 요렇게 해서 1만큼만 더 가는, 요 지점쯤에 P가 있고, 원이 여기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 얘가 제일 멀리 간 원이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다가 이건 또 계산이 더 쉽네. 여기 하필이면 또 4,3이니까 여기는 5가 될 거고, 그다음에 얘는 1이 될 테니까 최대는 6이 되고 최소는 요 길이에서 반지름의 길이 빼주면 된다 이거지. 되겠어? 그래서 그냥 그림만 좀 잘 그리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넘어가죠. 17번 갈게요. 17번. 17번도 뭐 문제가 대단히 어렵다 뭐 이런 차원보다는 그냥 뭔들 나왔으니까 보조선 한번 그려보자 라는 차원에서, 자,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정상대로 딱 모의고사가 있었으면은 쌤이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자, 우리 다음 주에 보는 모의고사에도 분명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문제가 분명히 나오겠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쉽다 이거죠. 자, 이쪽에 원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여기 C1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2는 여기 지금 일반형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거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 y 플러스 3의 제곱되고 반지름의 길이 2짜리 이런 원이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 1이니까 여기 2, 3, 4, 하나, 둘, 셋, 요 정도 있고, 반지름은 2짜리니까 쟤보다는 조금 더 크게.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됐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접선이 하나 있는데, 접선이 X축 위에 점 P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접선 하나 그었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다가도 접선 하나. 그러면 만날 것 같은데? 아씨, 겨우 안 만났어.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랬을 때 PQ하고 PR의 길이가 같다. 지금 요 접점을 우리가 Q라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밑으로의 요 녀석을 R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여기를 P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요 길이하고 이제 요 길이가 같다. 뭐 이 얘기 하는 거 같지? 자, 그리고 나서 점 P의 X좌표를 구하시오. 끝났습니다. 자, 문제에서 점 P의 X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 P의 X좌표 놔. 이거 뭐 A, 0 정도로 이렇게 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놓고 이제 요거 구하라는 얘기니까, 자, 문제에 쓰이든 쓰이지 않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보조선을 긋는 일이다.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 수선의 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려주고, 이렇게. 원과 원이 나오면 우리 이렇게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요런 보조선도 우리는 공부했다 이거지. 자, 요런 것도 공부해놨다 이거지. 여기는 지금 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남겨두고.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한테 원한 거는, 우리 지금 여기서 분명히 직각삼각형 같은 거 활용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다 수선 내렸으니 여기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되겠지, 뭐 이렇게.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뭐야? 4,-3이고, 요건 지금 반지름의 길이니까 요거 2가 될 거고. 지금 요런 얘기 하는 거지.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원한 게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다, 이렇게 놓은 거니까. 근데 요 길이도 사실 나온 거야. 왜냐면 요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P의 좌표가 지금 A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된다? 루트, 자, A 제곱에서, 자, 1을 뺀 녀석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으로 또 피타고라스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요 길이는 루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뭐야 이거?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계산이 깔끔하게 안 되나? 9 이렇게 되는 건가? 이 녀석의 제곱인 거지? 요거 빼주고요. 요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요 길이의 제곱까지 아예 쳐서 루트를 한 번에 씌워주고, 이거잖아, 그지? 됐어.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떻다?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된다. 나머지는 계산 문제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 별거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원 두 개에 직선 두 개에 접선 이런 거 나온 김에 보조선 긋는 연습 마지막으로 한번 했다 이거지, 그지? 요 정도 정리하면 돼. 자, 18번 또 가보자. 자, 18번은 뭡니까? 18번은 어려운 건 사실 없고, 지금 거기 보면 fx하고 gx가 1대1 대응이고 그림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한테 원한 건 f 인버스 a equal gb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거기 박스 치세요. 자연수 때문이지 뭐. 자연수 조건 때문에 이제 언급을 하고 가겠다. 물론 우리가 보는 모의고사 시험지에도 분명히 자연수 조건은 한 문제 있을 거니까 혹시 풀다가 막히면 딱 떠올려 줘야 돼. 자연수 조건 나왔으니까 이거 분명히 끼워 맞추기, 문제 풀이의 방향성이 약간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 노가다 느낌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죠? 예측하고 있는데 횟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림은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 건데, 그죠? 이렇게 놓을 건데, 거기 지금 fx의 그래프가 있으니까 ynex 대칭해서 그래프만 하나 그려주고, 그죠? 그래프만 하나 그려주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연 조건에서 그냥 하나씩 집어 넣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a가 1일 때부터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그냥 이런 거야. 그래서 1일 때 집어 넣으면 f 인버스 1이 된단 말이지. f 인버스 1이 얼마니 거기? 그래프가. 봐봐.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역함수에다 1 집어 넣으면 2분의 1 되겠네. 2분의 1. 그지? 이게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 GB를 찾아보면 지금 GX의 그래프에다가 2분의 1인 지점에 Y 이퀄 2분의 1을 딱 긋게 되면, 그죠? 딱 긋게 되면 몇 개 나와? 2개 나온다, 이게 2개. 2개. 0과 1 사이에서 하나 나오는데, 봐. B가 0과 1 사이에서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빼고. 그리고 저 뒤로 쭉 가면 어디랑 만나? 5랑 만나죠. 5. 그래서 B가 5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여기서 이제 순서상 첫 번째 1,5를 찾게 된다 이거야. 이런 얘기인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씩 쭉 찾아나가는 거지. 되겠어? 근데 이런 과정이, 이걸 찾아나가는 과정이 그냥 귀찮다. 이거는 그냥 뭐 어렵고 뭐 이런 거보다. 귀찮기 때문에 귀찮음만 좀 주의하면 되는데, 우리가 귀찮을 거를 이 문제를 읽을 때 예상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약간 팁인데 쌤이 실제 모의고사를 풀 때, 내가 학생일 때나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문제를 딱 읽었을 때 그 문제가 약간 노가다 느낌이 나잖아?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시간이 많을 때.
내가 풀 수 있는 거 일단 다 풀어놓고 뒤에 가서 하나하나 다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의 팁이야. 문제 푸는 팁. 경우의 수 입장에서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뒷 시간으로 넘겨놓고 푸는 게 좋다. 알겠죠? 자, 정리하고 우리 19번 또 가보자. 오늘 모의고사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 그치? 그렇다고 근데 또 되게 다 쉬운 문제만 있었냐? 뭐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은데 난이도가 다 그냥 조금씩 엇비슷해가지고 막 이건 특히 어렵다 막 이런 게 없었단 얘기지. 자,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요거는 문제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 자, 반지름의 길이 2 그리고 이쪽의 길이도 2.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짜리. 자, 60도짜리인 부채꼴 OAB에서 자, 이렇게 있고 AB 위에다가 한 점을 잡고 그 다음에 OA, OB 위에 QR을 잡았을 때 둘레의 길이 뭐야 이게? 둘레의 길이와 최소값을? 길이의겠지? 못하겠지, 그죠? 길이의 최소값.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자는 얘기지 지금. 여기다 점을 하나 잡아. 여기다 P를 잡아. 그리고 여기다 또 점을 하나 잡아. 그리고 Q. 또 여기다 점을 하나 잡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약간 문제가 낯설다고 느끼면 또 낯설 수 있는데 이거 우리 이렇게 보는 거지. 요 지금 PR 있지, PR. PR을 일단 빼고 여기 지금 PQ하고 QR의 길이의 합의 입장에서 보면 요로 우리 최소값 구할 때 어떻게 구해? 길이의 최소값 구할 때 이거를 OA를 이렇게 직선으로 보는 거지, 그치? 이걸 직선으로 봐서 저 직선에 대해서 이 P를 어떻게 한다? 대칭을 시킨다, 이렇게 대칭을 시켜가지고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지게 여기다 점을 잡는다 이거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합의 최소를 물어본 거니까 꺾어가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가면 된다 이거지. 요런 대칭성 이용하는 거 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이쪽도 이번엔 얘를 빼고 PR하고 RQ의 입장에서 보면, 그치? 요거의 입장에서 보면 얘를 다시 어떻게 한다 이번에는? 여기의 입장에서 대칭을 시키겠다 이거지.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요 점으로 옮기겠다 이거야. 요 점으로 옮겨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 얘는 공교롭게도 좀 잘 연결이 잘 돼 있네.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 이 길이나 똑같으니까 결국 직선으로 한 번에 갔을 때가 제일 작아진다.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저 세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된다는 건 여기에 있는 요 점, 요거 우리 P'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쪽으로 대칭된 점, 이거 P2'이라고 할게. 이렇게 됐을 때 P1'과 P2'이 다 어떻게 되면 돼? 그냥 일직선상에 있어주면 최소의 길이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아이디어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된다 이거야. 됐어? 그럼 이제 요 길이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가면 돼. 얘가 여기서 저기까지 대칭된 거니까 이렇게 연결해볼까? 이렇게 연결하고 얘도 여기서 대칭된 거라서 이렇게 연결을 하자 이거야. 그러면 봐봐. 얘가 요 선분에서 대칭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P를 이렇게 딱 나눠보면 대칭된 거니까 요 각도하고 요 각도는 똑같을 거라 이거지. 그죠? 그리고 얘도 저쪽으로 대칭될 거니까 요 각도하고 요 각도는 똑같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동그라미 각도랑 X 각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얘네 둘의 합이 60도라는 건 확실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 전체의 각도가 얼마? 120도라는 걸 알 수 있고 120도짜리 삼각형을 이용해서 길이를 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되겠어? 이해가죠? 나머지는 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지. 이게 이제 만약 수1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요거 구할 때 뭐 코사인 법칙을 쓴다거나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본다고 해도 이거 120도고 반 자르면 되니까 이거 반 잘라서 수선 내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이거지. 되겠어? 이런 문제 잘 냈지 뭐. 우리가 보통 이런 대칭성의 문제는 주로 좌표 평면상에서 많이 나오지 이런
부채꼴이나 원상에서는 이렇게 자주 출연하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괜찮았어. 자, 넘어갑시다. 21번 갈게요. 21번. 21번 문제 보면은 경우의 수 문제지, 이것도. 경우의 수 문제. 1, 2, 3, 4, 5에 대해서 fx는 이미 지정이 돼 있어. fx는 지정이 돼 있어서 x에서 x로 함수를 갈 건데, 자, 이렇게 있을 때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그 다음에 3은 4로 가고 그 다음에 4는 5로 가고 5는 3으로 가고 지금 이런 구조. 자, 이런 구조에 대해서 gx g라는 함수도 역시 x에서 이제 x로 가는 함수로 정의가 될 텐데, 가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g1은 3이다 그리고 g2는 5다 이렇게 돼 있고, 나는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을 때 g 합성 f4 플러스 f 합성 g4의 최대값을 구하라. 경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우리를 좀 피곤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경우가 많이 안 나왔어.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f4, 지금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 때문에 얘는 지금 1대1로밖에 대응이 안 되는 구조란 말이야. 그치? 이런 구조에서 f4의 값은 이미 또 알려주고 있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g5라는 거죠. g5에다가 f의 g4,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변수가 두 개가 되는 거지. g5도 그리고 여기 있는 g4도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은 값들이야. g1하고 g2만 알려줬거든. 근데 지금 정의역이 될 수 있는 게 1, 2, 3, 4, 5인데 1, 2, 3, 4, 5 중에서 이미 g1과 g2가 누구를 가져갔어? 3이랑 5를 가져간 뒤죠. 가져간 뒤니까 나머지 녀석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1하고 2하고 4니까 당연히 1은 아니겠지. 큰 녀석들을 가져가야 최대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볼 건데, 자, 여기 있는 녀석은 얘가 누군가를 가져가면 나머지 중에 제일 큰 녀석을 그냥 가져가면 돼. 그죠? 얘를 기준으로 가보자고. G4를. 왜냐면 얘가 정해져야 F값은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지? 그래서 경우를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것 같아. G4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나머지 1, 2, 4 중에 가야 되니까 1일 거냐, 2일 거냐, 4일 거냐를 가지고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노가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G4가 만약에 1이다. G4가 1이다. 그럼 F1은 얼마다? F1은 2다. 그럼 얘는 결국 2에다가 G5를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G5는 저 중에서 제일 큰 녀석 4를 데려갈 거 아니야. 남은 녀석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최대값이 6이 될 테고. 맞지? 그 다음에 요거. G4가 2를 가져갔어? 2를 가져가면 G2가 되니까 G2는 1이. 이건 이미 끝났어. 이건 작아 너무. 이렇게. 얘보다도 작잖아. 요거. G4. 얘가 4를 가져갔어? 그럼 F4가 얼마야? 5야. 이제 크단 말이야, 숫자가 좀. 여기서 기대를 좀 해보는 거지. 얘가 5를 가져간 거지. 자, 얘가 5를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이제 1, 2 중에 G5가 누굴 가져가면 돼? 제일 큰 녀석 2를 데려가면 된다 이거지. 4는 아까 G4가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제일 큰 값 7. 얘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된다. 이게 원래 이제 이게 21번에 이런 경우의 수 문제가 들어가려면 이 경우가 좀 많고 여기서 1차 분류가 되고 저쪽에 가서 또 2차 분류가 또 되고 해서 우리를 약간 피곤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귀찮아 너무 길어 이렇게 느껴지는데 얘는 그렇진 않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킬러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정리하고 단답형 가볼게요. 자, 28번 볼게. 28번도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소재니까.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고 직선 자 y는 2x 플러스 k 사이에 거리의 최소값이 2루트 5가 되도록 이런 얘기다 이거. 근데 여기서 이제 똥멍청이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한다는 거야. 봐봐. 이 지금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위의 점이라 그랬거든? 여기 위의 점이라고 하니까 이 빙신들이 이걸 또 설정해요. 이렇게 위의 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 이렇게. 그리고 여기하고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실제 거리를 구하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 써가지고 하니까 미지수가 K도 나오고 T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미지수 2개 나오는데 어떡하죠?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너는 죽어도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 적어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누가 이걸 이렇게 하라 그랬어? 어? 기하적으로 접근을 하라 그랬지. 왜?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완전하게 준 이유는 저 그래프의 모양새를 알려준 건데 지금 저 녀석은 꼭지점이 0,4가 되고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를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이고 K인 Y절편이 K인 직선이다. 그럼 뭐 직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치자.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럼 여기서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된다? 저 직선을 향해서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찾기만 하면 된다. 그 찾는 점이 당연히 뭐겠어? 기울기가 뭐인 점? 기울기가 2가 되면서 여기에 어떻게 되는 점? 접하는 이걸 찾는 거지. 이렇게. 근데 얘는 기울기가 2인 것만 알지 접점은 모르니까 저 y는 요거 뭐 2x 플러스 뭐 알파라고 놓고 그리고 접할 때니까 판별식 가면 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집어넣어 보면 y자리 저거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알파 이퀄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가 된다 이거. 저쪽으로 넘어가면 x 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플러스 알파에 마이너스 4 이퀄 0이다 이거지. 플러스 2. 응? 플러스 2. 플러스 2x.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 가주면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 얘가 0이 되는 지점이겠지. 되겠어? 그럼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얼마야? 4. 그럼 알파는 얼마? 5가 되겠네. 에? 알파가 어떻게 5가 나왔지? 알파가 어떻게 5가 나왔지? 아, 알파 5 나올 수 있지. 어휴, 깜짝 놀랐네. 알파가 X좌표인 줄 알았네. Y좌표잖아? Y좌표이잖아. 5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는 거니까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건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 녀석하고 뭐하고 가면 돼? 0,5로부터의 거리가 뭐가 되면 된다? 2루트 5가 되면 된다. 이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 되겠어? 그래서 28번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거는 늘 기하는 기하답게 이렇게 기하는 기하답게 늘 그래프로 접근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치? 네, 캐스트.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29번 가시오. 저 얼마 전에 쌤이 상담을 하나 했는데 이런 학생이 있었어.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인가? 이때 두바이로 유학을 간 거야. 두바이로 유학을 가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다시 한국으로, 물론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뭐 아버지의 어떤 발령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두바이에서 무슨 뭐 근무를 하셨나 봐.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외고에 있는 국제반에 진학을 해서 일단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대학을 간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한국에 귀국을 했었는데 이제 외고 같은 데나 민사고나 이렇게 국제반은 일반 우리 고등학교랑 커리큘럼이 달라. 거기는 달라가지고 걔네들끼리 뭐 이제 내신도 따고 뭐 하겠지. 어쨌든 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두바이는 전 세계 어디도 한국처럼 수학 공부를 하는 데가 없어. 우리가 진짜 많이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오셔가지고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학이 다 똑같아. 국제반이나 뭐나 비슷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좀 공부해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왔다 그래서 상담을 했거든.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충격적이었어. 얘가 와가지고 쌤이랑 상담을 한 30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좀 공부를 했대. 1학기 거는 다 했고 2학기 거는 조금 했대. 그래서 이제 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 수학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수학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이 왜 그런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해가 됐다면 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이 기본 문제들의 대한민국 수학은 뭐 여기가 좀 이제 다른 점인데, 대한민국 수학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을 풀 줄 안다가 중요하지 않아. 풀 줄 안다는 당연하고, 빠르게 실수 없이 풀 수 있다가 중요해. 이게 우리가 보통 보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나라랑 다른 점이고, 외국에 갔다가 온 학생들이 우리나라 수학에 적응을 못하는 애들은 다 이것 때문이야.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를 빠른 속도로 실수 없이 풀려면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되잖아. 그리고 시험 보는 날 한 번도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런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심화 문제. 심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심화 문제에 대한 고민. 결국 수학은 세 개야. 결국 수학은 세 개.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 기본 문제에 대한 훈련, 그리고 심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연습. 이거거든? 결국 이 세 가지 길을 가기 위해서 선생이 하는 일은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게 가이드를 하는 거지. 개념은 꼭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문제 연습도 우리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된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질문을 많이 하거나 답지를 열지 말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내가 유도만 해주고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근데 그 학생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쌤이 바로 물어봤어. 내가 뭐라고, 당연히 쌤이 여기서 이제 학생들을 상담할 때 상담을 해보잖아? 그러면 10에 9 이상은 다 이래.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 요거 2차 방정식이라고 해. 그러면 판별식은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 예비 고1 학생이지. 그 학생이 대답하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 근데 이게 좀, 이게 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저 B제곱 마이너스 4AC도 발음이 우리가 하는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더라고. 되게 듣기가 뭔가 꿀렁꿀렁 하더라고. 되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얘가 이제 0보다 크고 얘가 0이고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내가 이 0보다 크면 어떤데? 그랬더니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한 실근, 이건 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히 쌤이 뭘 물어봤겠어? 왜 그런지 설명해봐. 이러면 쌤 여기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 중에 10에 9은 다 설명 못해 이거. 얘가 이런 건 알아.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근데 얘가 정확하게 설명해.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그지? 근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근 x는 근의 공식에 의해서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양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두 개가 존재하고, 이 녀석이 0이면 얘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존재하고, 이게 음수가 되면 존재하지 않는 수가 되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방법 말고는 또 없을까? 라고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그래프적으로 보면 쟤는 A가 양수라고 했을 경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이게 근을 갖는다는 말이 X축과 만나지 않거나 X축에 접하거나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거나를 얘기한다. 이거를 결정짓는 건 이 꼭지점에서의 Y값을 말한다 이거야. 이 꼭지점에서의 Y값은 축이니까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인데, 그 값이 0과 비교해서 0보다 위에 있는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가지고 판별하면 이 식과 똑같은 모양이 나와. 이게 원래 원리야. 이게 원래 원리인데, 근데 그 학생은 내가 20문제를 주고 45분을 재잖아? 그럼 못 풀 거야. 그런 훈련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되게 훌륭하다 그랬거든? 그리고 느꼈어. 이런 공부를 어떻게 한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냐면, 두바이에서 했던 공부 방식은 판별식에 대한 소재를 주고 그 소재를 공부해 오는 게 숙제인 거예요. 유튜브를 보든 뭐 웹사이트를 찾든 책을 찾아보든 네 힘껏 찾아서 판별식이라는 애가 어떤 애인지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갖고 와. 이게 공부인 거지. 근데 너무 괜찮지. 근데 우리나라 수학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하나 다 하잖아? 그럼 수학 공부만 해야 돼. 시간이 없어. 그러기에는 수상, 수화, 수원, 수투, 미적, 확토 이게 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책의 권수가 훨씬 작아. 이렇게 많이 배우질 않아. 그렇게 많이 해서는 이렇게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물론 우리 두준섭이가 얘보다 훨씬 시험을 잘 보겠지? 그러나 우리 두준섭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 알겠어? 해야 돼 이렇게. 쌤 개념통달 강의 보면 쌤이 최대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헛들어 듣고 그냥 정리만 하지 말고 꼭 과정을 좀 하면서 공부를 해야 좋아. 알겠지? 어쨌든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에 대한 설명을 개인적인 사생활이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지? 어쨌든 그 친구는 되게 훌륭한 친구였어. 그래서 좀 놀랬어. 되게 좋더라고, 보기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 열심히 공부를 그렇게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막 쌤이 어제 그 미적분의 구분구적법이라는 거를 이제 고3 애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게 왜인가를 증명하는 게 예제에 있어. 그게 예제에 있는데 그걸 이제 초등학교 방법으로 하면은 뭐 당연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사각형이 있을 때 사각형의 넓이 A, B니까 이걸 이렇게 반 쪼개면 2분의 1 된다. 뭐 이런 거라서 이렇게 따지면 당연한데 이걸 이제 구분구적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줬단 말이지. 그런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생각나더라고. 그 아이는 이런 거를 계속 집에서 해봤겠구나. 그게 숙제였으니까. 걔도 그게 숙제가 아니었으면 안 했겠지. 그러니까 교육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이 선진국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학을 참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런 게 아닐까. 어렸을 땐 양으로 혹은 사교육으로 극복을 하다가 이게 차면서 그런 게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막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 자, 어쨌든 29번 갈게요. 1, 2, 3, 4에서 1, 3, 5, 7, 9로 함수가 간대. 자, x는 여기는 이제 1, 2, 3, 4고 자, y는 여기가 1, 3, 5, 7, 9.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함수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에서 이제 나한테 알려준 게 F1 크고 하나 같다, F2, F3, F4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함수의 개수 구하는데 사실 뭐 이게 만약 이렇게 돼 있었다면 너무 쉽겠지. 그냥 크기 관계가 정해져 있다는 건 배열 방법이 한 가지란 얘기니까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함수값이 될 네 녀석만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OC4에다가 배열 방법은 한 가지죠. 요런 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에 등호가 있는 거니까 쌤 생각은 여기서 이제 덧대면 될 것 같아. 여기다 더하면 돼. 뭘 더할 거냐면 얘네 둘이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요 안에는 몇 개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거 포함되어 있고 얘도 포함되어 있고 뭐도 포함되어 있어. 이것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심지어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얘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맞아? 근데 이게 지금 경우의 수가 얘네 둘이 함수값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함수값 3개만 있으면 되거든? OC3. 배열 방법은 여전히 한 가지야. 크기 관계가 있어서. 얘는 얘네 둘이 같은 거야. 그래서 얘도 OC3의 배열 방법 한 가지야. 얘네 셋이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OC2에다가 곱하기 1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학생들 푸는 거 보니까 대부분 이걸 또 어떻게 푸냐면 얘 더하기 얘를 빼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뺀 사람은 이게 지금 아니 왜 빼는 거야? 교집합이라고 생각해서 빼는 건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거의 뜻이 여기 얘의 뜻이 뭐야? 얘의 뜻이 크거나 같다지. 그러니까 합집합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큰 거랑 같은 게 다 들어있어야 돼. 얘도 큰 거랑 같은 게 다 들어있는 거지.
그지? 그럼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면 크다, 잠깐만. 크다, 같다, 같다. 그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 그럼 그걸 다 더해야 맞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원래는 다 더해줘야 되는 건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걸 빼서 틀린 친구들이 있도록 아예 생각을 못했다면 그냥 이번에 배우면 되는 건데 생각을 했는데 틀렸다면 좀 아쉬우니까. 그죠? 요거 더해주면 답이 나온다. 이거죠. 자, 됐죠? 30번. 30번도 경우의 수 문제인데 요거 마무리 합시다. 자, 30번 문제도 보면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있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3개를 사용해가지고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이렇게. 그럼 일단 어쨌든 3개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각 자리의 숫자의 곱이 8의 배수가 된다. 자, 요거 A라고 하고 요거 B라고 하고 요거 C라고 해보자.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하면은 이게 8K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8의 배수가. 그러면 일단 문제의 조건이 너무 명확하게 나왔어. 너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분류해주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일단 8의 배수가 되면 A, B, C 중에 8이 그냥 있기만 하면 돼. 이게 제일 쉽지 뭐. 그러니까 8을 하나 가지고 있고 8을 하나 가지고 있고 자, 그렇지 않은 8을 뺀 나머지 두 녀석이 있으면 되는 경우. 이게 제일 쉬운 경우지 뭐.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몇 개가 되는 거야. 8 빼고 나머지 8개 중에 몇 개만 고르면 돼. 2개만 골라주면 되겠지. 그리고 그 2개가 골라졌다고 쳐. 뭐 1, 2라고 치자. 그럼 이게 배열되는 방법에서 몇 가지? 3팩토리얼 가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뭐. 그래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이 되는 방법이 또 있잖아. 8이 되는 방법. 여기서 지금 8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2하고 4가 들어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2하고 4? 2하고 4하면 8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만 이렇게 비면 되겠네. 그지? 그럼 2하고 4를 뺀 나머지 7개 중에 8이 들어가는 건 여기서 셌으니까 8은 빼주자 이거지. 그러면 2, 4, 8을 빼고 몇 개? 6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뭐 1이 됐다고 하면 얘는 다시 뭐 3패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됐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 더 있잖아. 하나 더 있죠. 뭐 있어? 4하고 6 있네. 4하고 6 이렇게 4 하나랑 짝수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지? 4하고 6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런 얘기. 그럼 여기에는 이제 누가 들어가면 안 돼? 2가 들어가면 안 되고 왜냐면 4하고 2가 들어가는 건 여기서 셌기 때문에 그지? 안 되고 8이 들어가는 것도 세면 안 되고 여기서 셌으니까 그지? 그래서 2하고 8 빼고 4하고 6 빼니까 9개 중에 4개를 빼니까 5개 남았나? 그 5개 중에서만 하나를 골라서 배열해 주면 된다 이거지. 이러면 답이네. 되겠어? 이러면 30번도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았고 막말로 이런 문제 나오면 솔직히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다 써도 되지 뭐 솔직히. 그 틀릴 순 없지. 그죠? 물론 이렇게 풀어야 잘 푸는 거겠지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10회 모의고사까지 킬러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다 해결해 봤습니다. 어쨌든 10개 모의고사 오는 것까지 고생하셨고 우리 이제 시즌1 마무리하고 6월 모의고사 대비해서 시즌2에서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